하우스 안 딸기꽃 사이로 퍼지는 향이 유난히 짙었던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스며드는 그 사람의 숨결에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잠시 잊고 말았죠. 한기석 씨의 손끝이 제 손등에 살짝 스칠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피부에 닿는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도 이토록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0의 나이에 다시 여자로서 숨을 쉬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맑고도 따뜻한 사랑을 만나기까지 저희 사이엔 상상도 못할 사건과 오해, 그리고 눈물겨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감미롭고도 격렬한 황혼 로맨스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감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0이 된 제 이름은 정선희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라는 산과들이 감사하는 조용한 마을에서 꿀을 기르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때부터 저는 이 작은 땅에서 제 손으로 딸기와 약초 몇 가지를 키우며 꿀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벌통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을 어기 슈퍼에서 가끔 장을 보며 아주 드물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라 꼭 필요한 이야기만 조용히 나누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해주었고 저는 그런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농장 옆에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딸기를 키우고 있죠. 꿀벌들이 열심히 날아다니며 꽃을 수분시켜주고 딸기들은 그런 정성에 응답하듯 붉고 단단하게 익어갑니다. 땅을 바라보고 손을 움직이는 일은 외롭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따뜻한 도시락이 제 하루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고요하고 지루한 삶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지난 10년이 익숙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 그 조용하던 제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을에 새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식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 말로는 도시에서 은퇴하고 기촌한 남자분이라고 했고 어디서 한의원을 오래 운영하다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누가 오든 제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농장 건너편 예전에 아무도 살지 않던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뒤 커다란 트럭이 들어와 집 앞에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 모습을 처음 본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흰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섞인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로 정원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장 일을 하다 말고 멀리서 그분의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조심스럽고도 단정한 인상이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하우스로 가는 길에 무심히 건너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하우스 안에서 딸기 모종을 돌보던 중 누군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분 맞으시죠? 새로 이사 온 한기석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았으며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하게 꺼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가까이에서 본 그분의 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도시에서 오셨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깔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동시에 오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선이라고 해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저는 조금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인사였고 그것도 낯선 남자와의 대화였으니까요. 그분은 하우스를 둘러보며 감탄 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딸기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저는 농사는 전혀 몰라서 하나하나 배우는 중입니다. 앞으로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겸손했고 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몇 가지 기본적인 온도 조절과 물 주는 시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뒤로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그분이 종종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제 하루의 시작은 건너편을 바라보며 기석 씨가 오늘은 일찍 나오셨는지 확인하는 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로운 이웃이라 여겼던 분이 어느새 제 시선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봄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벌들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며 윙윙 울던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무엇인가 바뀌려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일지는 아직 몰랐지만 말입니다. 기석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제 하우스 문 앞에 작고 따뜻한 선물을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보온병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그분이 직접 다렸다는 대추차가 담겨 있었고, 뚜껑 위에는 조심스럽게 접은 쪽지가 얹어 있었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단정한 글씨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제 안에 오래도록 갇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유자청이 담긴 작은 병과 잘 다듬어진 생강 조각이 함께 놓여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엔 직접 덮은 약초차와 견과류 봉지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선물이 달라졌지만 거기에 담긴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깊고 한마디 말 없이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마음이었죠. 저는 처음엔 이 고마움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몰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런 걸 매일 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을 때 기석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웃끼리 마음 쓰는 일일 뿐이에요. 그 말이 참 묘하게 가슴에 남았고, 그날 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잘 익은 딸기 몇 알을 정성껏 골라 작은 유리병에 담아 기석 씨 집 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 기석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고,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하우스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봄날치고는 유난히 무겁고 숨이 막히던 오후였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는 이미 35도를 넘나들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딸기를 수확하려고 몸을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죠. 그때 하우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기석 씨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제 몸을 부드럽게 부축했고 제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그의 품에 안긴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하우스 그늘진 구석으로 옮기고 어디선가 꺼낸 물병을 제 입에 살며시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 물에 타서 제게 건넸죠. 기운 보충해 주는 한약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말없이 약을 넘기던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마음이 그 손길 하나로 허물어졌던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하우스 밖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모종 상자를 덮었고 기석 씨 역시 그의 하우스를 정리하여 뛰어와 제 하우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물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서둘러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건네고 보온병에 담아뒀던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기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아내가 자주 생각납니다. 같이 창밖 보며 차를 마셨던 기억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과 함께 듣던 라디오 소리, 그게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둘 사이에 공감의 숨결이 번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위로였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석 씨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품에 몸을 맡겼고 기석 씨는 한마디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 따뜻한 체온, 달콤한 딸기 향이 뒤섞인 그 하우스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각이 그의 손끝에서 깨어나고 그의 숨결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고 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를 거쳐 볼을 스치고 마침내 입술이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픔을, 그리움을, 그리고 다시 시작될 무언가를. 그의 손이 내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열듯 제 몸 구석구석을 깊은 숨결로 더듬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손길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입술이 제 목을 지나 어깨를 천천히 파고들며 눅눅한 감촉이 온몸을 따라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기석 씨 쪽으로 더 밀착했고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어깨끈을 한쪽 손으로 조심스럽게 흘려내렸습니다. 공기 속에 섞인 딸기 향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격렬하게 깨어났고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두 사람이 맞닿은 살결의 온기, 점점 뜨거워지는 호흡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었습니다. 계절도, 시간도, 외로움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이 사람의 품에서 나를 느끼고 나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 사람의 안에서 숨을 쉬며 아주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본능과 온기를 숨김없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이는 문 앞에 놓인 따뜻한 대추차를 보며 전날 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어젯밤 하우스 안에서 나눈 뜨거운 순간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기석의 손끝이 스치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숨결처럼 떨렸고 그의 손길이 등 라인을 따라 내려갈수록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열망이 터지듯 그녀의 몸은 조용히 타올랐어요. 그는 침착하면서도 거침없이 그녀의 옷을 풀어내며 입술로 가슴을 훑고 그녀는 숨죽인 채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딸기 향과 흙냄새가 가득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밀하게 얽혔습니다. 무릎을 벌린 채 벤치에 기대어 선이는 기석의 입술이 허벅지를 따라 올라올 때마다 허리를 떨며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가장 민감한 곳을 스쳤을 땐 작게 신음을 흘리며 허벅지를 꽉 조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젖은 숨소리와 흥건한 열기 속에서 격렬하게 이어졌고 마치 시간마저 그들의 농도 깊은 몸짓 앞에 멈춘 듯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기석은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던 듯 자연스럽게 대추차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몸은 아직도 그 여운에 젖어 있었고 무릎 사이로 스치는 묘한 통증마저도 그 밤의 흔적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 자연스럽고 가까워졌습니다. 기석은 종종 하우스 일을 도와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등허리를 살짝 감싸며 속삭이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하던 기석이 선희의 뺨에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제는 정말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선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기석은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귀 뒤쪽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멈췄고 그 짧은 입맞춤 하나가 다시 한번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하우스 한가운데 따뜻한 여제는 한낮,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입술을 포개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열정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은 채 하우스 벤치에 앉아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고 숨을 헐떡이며 그의 손길을 따라 몸을 맡겼습니다. 초옷 사이로 스치는 그의 손끝이 그녀를 발칵 따라오르게 했고 마침내 그녀는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깊이, 더욱 뜨겁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들의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마을 이장 부인 문정리를 시작으로 마을 슈퍼 주인 신재근, 그리고 한기석에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이던 오미자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해 곱지 않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이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슈퍼에 갔을 때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점차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미자의 표정은 싸늘했고 선희가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비아냥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과부 눈 맞는 것도 다 사연이 있는 거겠죠. 선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기석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고 마침내 그것은 끔찍한 현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에 하우스로 향한 선희는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우스 비닐이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딸기 모종들은 짓밟혀 흙 속에 뭉개져 있었습니다. 선홍빛으로 익어가던 딸기들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이미 먼지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순간 마침 하우스로 오던 한기석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를 껴안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괜찮아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의 품 안에서 흐느끼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의 온기 속에서 무너진 감정을 잠시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석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당시 새벽에 하우스를 드나든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파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화장실 가다 봤어. 오미자가 손에 손전등 들고 어슬렁거리더라니까. 이 말이 퍼지자 곧장 기석은 이장을 찾아갔고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미자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털어놨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기석 씨가 나 아니라 다른 여자랑 가까워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 하우스만 부수면 둘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조용해진 마을 안에 정적이 흘렀고 이장은 오미자에게 사과를 권한 뒤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기석의 집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고 그녀는 그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은 채 그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날 지켜줘서.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위로 올라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자 기석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속옷을 밀어내는 손길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당긴 채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거친 숨결과 함께 서로의 살결이 닿자 선희는 얇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의 허벅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불 위에서 얽히고 풀리며 점점 깊숙한 욕망으로 빠져들었고 그의 손길이 그녀의 가슴을 지나 허벅지 안쪽을 따라 천천히 파고들 때마다 선희는 억눌렀던 신음을 삼키듯 입술을 물었습니다. 기석은 그녀를 똑바로 눕히고 온몸으로 덮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뜨거운 율동은 둘 사이의 모든 갈등과 외로움을 불태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입술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핥으며 그가 자신 안에서 점점 더 깊이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그들의 윤곽을 은밀하게 드러냈고 방 안은 이따금 튀어나오는 억눌린 탄성과 침묵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요롭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하우스로 향했고 무너졌던 땅을 다시 고르고 새로운 모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같이 살아가요. 딸기처럼 단단하게 천천히 익어가면서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